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은 오늘 불장이었어요. 분노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반면 금양은 8.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7,000원으로 장이 끝났는데 제가 장 중에 영상을 올리려다 장 마감 때 지금 3시 44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장 마감 때 아랫꼬리를 단 반등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기다렸지만 근데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도 일단 잡다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계속 어떤 내용으로 만들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금량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위험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이거 외에는 할 얘기가 사실 없더라고요.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주가를 반등시키기 강한 상승을 올리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재료 명분이 나올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이에요. 전일 영상에 저희 구독자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무튼 영상을 시청해 주신 소중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의로 공포를 조장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무게를 너무 편향되지 않게 중간적 위치에서 말해달라. 그리고 너무 급한 억양도 고쳐주길 바란다. 일단 억양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긴 영상을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빨리빨리 짧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려니 말이 좀 빠른 부분도 있었고요. 저도 가끔 흥분을 하기도 해요. 오늘 같은 급량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제가 영상 올리는 종목 중에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영상 올리는 엔캠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금량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블록디일은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 자사주 100만 주 블록디일 매각 요 뉴스가 아마 한 3, 4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전일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호재다. 뭘 알고 얘기를 해라.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평양 얘기하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썸네일에 폭등이 임박했다, 곧 폭등이 온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별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 제가 지금 금량 영상만 20개 가까이 올렸어요, 넘게. 이게 10분짜리 영상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되잖아요, 다 보시려면.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싫어해요. 어차피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항상 색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 내용에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뭐 50대 50이 아니라 좋은 쪽 긍정적인 방향으로 51대 49 정도로 영상을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량이 굉장히 악재가 많은 종목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바뀌어서 제가 나쁜 쪽으로 편향이었으면 더 자극적으로 네, 영상을 만들었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현재 금량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같은 경우는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있어요. 이게 근자감이죠. 금량은 무조건 좋은 주식인데
나쁘게 얘기하는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손실 회피 편향.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내가 9만 원, 10만 원에 들고 있어도 안 팔고 어차피 뭐 20만 원, 30만 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아니냐. 오히려 쌀 때 많이 사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 편향, 앵커니 효과라고 하죠. 기억에 남는 주가 금량이 19만 원까지 갔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으니까 싸다. 그래서 아마 3만 원대, 4만 원대 매수를 하신 분은 그 심리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다 좋다고 할 때, 이렇게 진짜 좋은가, 다 나쁘다고 할 때, 진짜 나쁜가, 다 내라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 권위 편향, 권위와 호감, TV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만약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죠.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한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한 15만 명, 15명까지 아닙니다. 한 3만 명, 4만 명만 되더라도 영향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팬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유명인 분들이 나와서 2차 전지는 빅뱅이 온다. 작년부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네 계좌를 5배, 10배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현혹된 거죠. 어떻게 보면 쇠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좋은 면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생존 편향이나 뭐 망상 편향이 있는데, 저도 주식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차트 공부부터 시작해서 재무 공부, 그 다음에 가장 오랜 시간을 했던 부분이 트렌드와 심리인데, 그 심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투자를 망치는 편향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살 수 있는가? 왜냐면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면 팔고 바로 다시 사도 상관이 없잖아요. 판다고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고 다시 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팔고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뭐 썸네일이나 단어에 뭐 위기가 온다, 심각하다, 이런 썸네일이나 단어를 쓰잖아요. 아예 영상을 클릭조차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싫은 소리 한다. 분명 전일 뭐 제가 주가 변동성도 크고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 리스크도 잠재적으로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에 따라서 담보를 추가로 제공을 했죠. 그래서 너무 겁주지 마라. 겁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투자자분들은 회사의 호재와 악재를 정확하게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분산 투자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도 축소, 특히 저는 레버리지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빚내서 투자하면 잘 되는 걸 전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자금, 내 자금이 아닌,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건 투자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아니, 투자를 현명하게 사모아도 힘든데 무식하게 사모으라니요. 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대가들의 투자, 월가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성인군자 되는 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 이런 것들 다 팔고 좋은 일에 쓰면 성인군자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5억 10억 벌어서 아파트 크게 장만했는데 그 아파트 팔아서 어려운 이웃 돕고, 그리고 매주 가서 네, 봉사활동하면 성인군자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강요하는 짓거리를 가장 싫어해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다 압니다. 저평가돼 있고 성장이 약속돼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것도 장기 투자로요.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는 걸 투자자분께 강요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그래서 댓글보다는 이제는 좀 악플도 굉장히 좀 많이 달려요.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영상도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입맛에 맞게끔 뭐 어떤 학생가 나와도 호재니까 사세요. 이제 몰빵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어제 설문을 조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설문조사에서 1억 가까이 손실을 보셨다. 주식에 환멸을 느끼지만 또 손실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본전을 찾는 방법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복리라는 단어를 짓거리는 인간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의 복리가 어디 있습니까? 복리라는 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주, 매달, 매년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미장도 아니고 국장이잖아요. 국장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데 이 심리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폭등할 종목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폭등의 이 퍼센테이지가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폭등이 뭐 100%, 200%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폭등이 뭐 900%, 1000%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폭등을 하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폭등할 만한 재료가 없다면 시간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성장주. 아까 말씀드린 싸고 성장이 약속돼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오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면 저는 뭐 종목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알려줄게요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종목을 올려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바이오 플러스 올려드렸는데 제가 5,000원대 계속 사모았다고 대놓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수익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플러스가 저는 지금 수익권이고요. 얼마 전에 몇 종목 제가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만약에 이번 달에 올라갈 종목 하나 꼽자면 다음 달 초까지 아마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3주 정도 저는 히토리 관련 테마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도 미국이 이제 대중 규제에 나섰잖아요. HBM 팔지 마라. 한국도 포함된다. 계속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1월 2일에 집권하게 되면 더 때릴 거예요. 관세 어마어마하게 때리겠죠. 그러면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히토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산도 있어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과 그리고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피를 빨아야 돼요. 마른 오징어까지 짜내야지 히토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국 중국 빼고는 대량 생산 못해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F-22라든지 스텔스기에 히토류가 400kg씩 들어갑니다. 이거 무기로 분명히 꺼내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장 같은 경우는 삼화전자인데 삼화전자는 절대 좀 그런 게 재무가 쓰레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년, 4년 연속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쳐다 안 봐요.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는데 왜 봐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작전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 작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만년 적자 기업 그리고 뭐 적대적 M&A 했던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업체들이 물량을 다 털지를 못하고 남아있을 때 익스트하기 위해서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라든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유튜브들한테 돈을 주고 이 종목 계속 추천해서 팔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들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중에는 폭락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칩니다. 좀 말이 좀 샜는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참 히토류 관련 테마 얘기하다가 말이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삼화전자 빼고 그러니까 이런 만년 적자 기업이라든지 부채율이 너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산업, 사양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이 안 되는 내수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사양입니다. 왜 인구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단타로는 들어가도 중장기 종목으로 포트에 아예 넣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좀 넣을 만한 히토리 종목 중에서는 티플렉스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나마 흑자 기업이거든요. 시총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소위 말하는 잡주예요. 요 티플렉스.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스가 일단 대장이라 유니온 머티리얼스, 뭐 티플렉스, 뭐 동구 RNS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티플렉스가 의미 있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더라고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습니다. 티플렉스를 이번 주 모아갈 생각이에요. 생각 있으시면 같이 모아가 주세요. 요 복등 종목 알려주세요. 대놓고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거 가지고 저 장난은 안 칩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시청 제가 라이브를 할 줄은 몰라요. 유튜브 제가 이거 그 채널을 만든 지 2달이 안 됐습니다. 네. 아직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요거 주말에 제가 배워가지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야간에 제가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라이브 시청으로 그 다음날 시초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라이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금장 주주분들 영상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구독, 좋아요를 아직까지도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터치해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꼭 이 구독자 전용 라운지 설문조사 꼭 참여해주세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댓글 상단 고정란과 영상 설명란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스마트폰에 손가락으로 터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마우스 클릭하면 이 화면이 그냥 바로 떠요. 우리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개잡주 구독자 한정 진행 중입니다. 질문도 몇 가지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기법서가 필요하신 분들 요거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설문조사 남겨서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안 가면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해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세요. 뭐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투자 기법서를 누군가는 전자책으로 2, 30만 원씩 파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리딩 플러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목 추천하면서 예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이 기법서 받으신 분도 계세요. 영상이랑.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기법서 다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12월 산테렐리 무료 추천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토리오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소위 말하는 잡주들이 움직여요. 제가 잡주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시총이 3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 아무리 못해도 한 2천억 3천억 이상은 중형주고요. 2천억 부근까지는 중소형주입니다. 못해도 중소형주 잡아야 되는데 요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소위 말하는 잡주 시총이 1천억 부근에서 1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 이유가 최근에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이런 애들이 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움직였던 애들이 뭐 트럼프 수혜, 뭐 조선, 뭐 이제 전선, 방산 이런 애들 빼고는 바이오가 움직였습니다. 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바이오도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잡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 수급이 돈의 덩어리가. 그래서 요즘 잡주들이 많이 뛰는데 어차피 오래 안 보고 저도 잡주 안 좋아하지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짤짤이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담배값이나 뭐 술값, 커피값 이런 종목들 큰 자금 아니라 짧게 투자할 종목들은 뭐 3일에서 5일 보통 보유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기준봉이라 가지고 수급이 빵 하고 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안 나오고 살짝 눌러주면 이 누르는 이유는 보통 레버리지 쓰면 이 거래일 이후로 저녁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이 거래일 보통 뒤에 눌러주면 저는 3일차 보통 매수를 하거든요. 뻔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나 아니면 V자 반등이 나온 종목들
요렇게 커베랜드 패턴이라고 하죠. 눌림목, 소위 말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직전 고점 뚫고 빵 뛰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요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잡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투자자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계속 좀 세죠.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 피드백 여기 금량이라고 치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 목표가가 근데 중요한 이유가 다 목표가가 달라요. 평단가도 물론 다르겠지만 평단가에 어차피 탈출 전략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금량 영상을 올리면서 혹시 오해하실 분 있는데 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종목 저점에서 사세요. 올인하세요. 몰빵하세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5% 마이너스 10% 이런 분들이야 떨어지면 손절을 하거나 되는데 보통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손실이 50% 이상 되는 분들은 저도 손절을 못 하는데 손절하는 얘기 못 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탈출을 잘 할 수 있는 전략 이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가 중요한 이유가 누군가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뭐 최소한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내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샀는데 진짜 평단가 부근 나 마이너스 한 5%까지만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수 있으니 이 가격까지만 와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 알아두셔야 될 건 저도 신규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개미들은 대부분 배틀을 짧게 잡고 스케이핑이라 단타로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주가는 밑에서 눌렀을 때 샀다가 살짝만 올라가도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잠시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밑에 지지 구간은 없는데 저항대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항대만. 그렇다고 물을 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목표가를 꼭 좀 적어주세요. 이 목표가가 중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7,000원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목표가가 얼마 전에 3만 한 2, 3천원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난 4만 원이다 목표가가. 4만 원만 돼도 던지고 싶다. 그럼 4만 원 살짝 밑에 왔을 때 제가 어떤 재료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이 4만 원보다 위에서 볼지 아니면 아래에서 던져야 될지 빨리빨리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 바로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도 회사와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끝으로 계좌주 채널에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댓글에 달지 마시고요. 여기 좀 달아주세요. 편향적인 시선 말고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제작해 달라 이런 원하는 부분을 여기 좀 남겨주세요. 댓글에 달지 마시고요. 댓글에 이상한 악플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량을 조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열받는데 이상한 댓글 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댓글을 우리 좀 클린하게 갑시다. 댓글에 달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 이름을 저번에 어떤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잡주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잡주님, 네 오늘도 목소리가 좋아요. 이런 댓글 이런 거 달아달라고요. 목소리 들으니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 좀 달아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회사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주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회사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얘기고. 그래서 공장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일단 공사가 일부 스탑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올 스탑 된 건 아니다. 일부 공사는 하고 있다. 급한 부분을 동부건설과 조율하면서 있는 자금 조금씩 이제 넣어가면서 이 공사부터 해달라 하면서 지금 진척률을 높이고 있고 공장은 올해 완공은 사실 쉽지 않겠죠. 내년 초 완공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남은 900만 주 중요하잖아요. 일단 100만 주 어제 악재 때문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일 큰 악재라고 생각했던 게 이 13%가 넘는 할인율이에요. 에코프로 머티가 올 초에 이제 9점 몇 퍼센트 정도 할인으로 블록딜이 일어섰는데 쭉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가게 치고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걸 노려야 돼요. 블록딜 이후로 눌렀다가 치고 올리는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차트 보면서 설명 다시 해드릴 텐데요. 900만 주는 아직 블록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900만 주는
누구에게 팔지 아니면 100만 주 쪽에 팔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바로 공시를 때릴 텐데 조금의 기대를 좀 해보는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3만 원으로 1000만 주를 팔 때 부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이제 100만 주 쪽에 팔면 안 돼요. 남아있는 900만 주를 한 방에 받아줄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희망사항이지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최근 100만 주도 한 번에 보통 블록딜 되거든요. 장 끝나고 난 뒤에 매각의 주체가 있다면 이 주관사가 다 컨택해놓고 넘기는데 지금은 1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 100만 주를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줄 아직 주체를 못 정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할 거고 이 부분은 최대 주주의 담보지 회사가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류 회장의 개인 지분에 대한 담보다. 근데 최근에 1000만 주를 회사에 이제 수중을 했잖아요. 남아있는 주식수에서 이 담보 대출 받은 물량이 꽤 많습니다. 지금 여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500만 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일단 더 떨어지면 가장 지금 급한 부분이 이 최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주가를 반드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다. 주주만큼 간절한 사람이 아마 최대 주주일 거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다시 한번 꼭 참여해 주시고요. 끝으로 짧게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차트야 제가 매일 보여드려서 그렇게 할 얘기도 없습니다. 일단은 추세 돌파 전까지는 그림 그릴 수가 없고요. 예전에 에코프로 머티가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쯤에 블록딜 일어났을 때 블록딜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가가 저점에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상한가 한번 포함해서요. 그래서 블록딜 이후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수급 주체죠. 수급의 주체. 근데 지금 기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올리려면 아마 외인이나 개인이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가를 일단 익시트를 못했다면 익시트 하기 위해서 주가를 저점 대비해서 빵 한번 띄울 필요는 있다.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여기서 눌러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라면 여기 44,500원 3만 원대는 직전 고점이라 하기 그렇죠. 여기를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마음 편하게 너무 급하지 않게 영상을 찍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